2년 전만 해도 AI의 주인공은 GPU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고 GPU 확보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2026년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CPU가 부족합니다. 왜 갑자기 CPU가 중요해진 걸까요? 핵심은 AI의 진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챗GPT 같은 AI는 사실 단순한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CPU가 그 질문을 정리해서 GPU에 넘기고 GPU가 답변을 만들어내면 CPU가 다시 읽기 좋게 보여주는 구조였죠. 이 과정에서 CPU는 전체 연산의 고작 5에서 10%만 담당했습니다. 사실상 GPU의 보조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고 코드를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검증해서 틀리면 다시 시도하는 AI입니다. 단순히 답변 하나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 도구 선택, 실행 검증 재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를 담당하는 게 바로 CPU입니다. 조지아 공대와 인텔이 2025년 11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이전틱 AI 환경에서 CPU가 전체 지연 시간의 무려 50에서 9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CPU가 작업을 정리하고 연결하는데 병목이 생기면 전체 AI 시스템이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존 AI 서버에서는 CPU 1개에 GPU 4에서 8개를 붙이는 구조가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CPU 1개에 GPU 1에서 2개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GPU 수를 기준으로 보면 CPU가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더 필요해지는 셈입니다. ARM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 기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1GW당 약 3천만 개의 CPU 코어가 필요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무려 1억 2천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배 폭증입니다. 인텔 CFO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용 서버는 CPU 1개에 GPU 7에서 8개였다. 추론 환경에서는 3에서 4대1로 바뀌었다. 에이전틱 AI에서는 비율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요. 인텔 CEO도 직접 인정했습니다. CPU가 다시 쿨해졌다고. 그런데 왜 공급을 바로 늘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CPU 쇼티지는 단순한 수요 급증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TSMC 공정 병목입니다. 최신 서버용 CPU는 TSMC의 3나노, 2나노 공정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은 AI GPU, 스마트폰 AP, 서버 CPU가 모두 같이 쓰고 있습니다. TSMC는 한정된 생산 능력에서 마진이 가장 높은 제품을 먼저 배정합니다. 순서는 AI GPU, 모바일 AP, 서버 CPU입니다. CPU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겁니다. 지금 TSMC 3나노 공정으로 신규 주문을 넣으면 웨이퍼를 받기까지 52주에서 78주, 즉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2027년 3나노 생산량의 86%를 AI가 흡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기조는 장기간 유지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첨단 패키징 병목입니다. 최신 CPU는 단일 칩이 아니라 여러 칩넷을 연결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어서 코어스나 소아IC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도 AI GPU가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후공정이 막히면 CPU 출하 자체가 지연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IP 고착화입니다. CPU는 특정 파운드리 공정에 딱 맞게 설계됩니다. TSMC에서 만들던 CPU를 삼성이나 인텔 파운드리로 옮기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2년 이상의 시간과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 세 가지 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CPU 납기 지연은 기존 1에서 2주에서 현재 8에서 12주, 일부 제품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26년 1분기에 매출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가이던스보다 14억 달러 높은 수치였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인텔 주가는 단 하루에 23%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월 GTC에서 독립형 배러 CPU를 출시했고 ARM도 같은 달 AGI CPU를 직접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GPU 회사와 IP 라이선스 회사가 같은 달에 CPU 시장에 뛰어든 것, 이것이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한국에는 인텔이나 AMD 같은 서버 CPU 설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CPU 그 자체가 아니라 CPU 공급 부족이 파급되는 밸류체인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을 곳은 FCBGA 기판 업체입니다. CPU를 많이 만들려면 고사양 FCBGA 기판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버용 FCBGA는 일반 PC용 대비 면적이 3-4배 크고 층수도 2배 이상 많아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대표 수혜주입니다. 삼성전기는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양산에 성공했고 AMD와 엔비디아향 공급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을 풀가동 중인데도 수요가 생산 능력을 약 50%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대덕전자는 FCBGA뿐 아니라 MLB 메모리, 패키지 기판까지 동시에 생산해 CPU 서버 메모리 투자 확대, 수혜를 복수의 제품군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CPU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공급해야 해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함께 증가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파운드리는 구조적인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TSMC 병목이 장기화되면 차세대 CPU 신규 설계 물량에서 제2파운드리 수요가 생기고 삼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최근 2나노 수율이 60%를 넘겼고 HBM과 첨단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수십 년간 GPU 그늘에 가려졌던 CPU를 다시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급은 구조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 없고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순서는 명확합니다. FCBGA 기판 메모리 삼성 파운드리 순입니다. GPU 대란이 엔비디아를 만들었다면 CPU 대란은 그 뒤를 잇는 수혜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